전조 증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유가 없는 체중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멍울이 만져진다면 암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가공육입니다.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속도로 높이게 됩니다.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손상을 일으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죽어도 난 수술은 하기 싫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는 해줄 게 없다. 항암에 대한 노하우는 고주파 온요람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암을 위주로 진료를 보고 있는 서울 온케어원 대표원장 이찬용입니다. 오늘은 암과 식습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외래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보호자분들이랑 같이 오시는데 들어오실 때는 덤덤하게 들어오시는데 상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눈물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좀 치료 과정에서 또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말기암 환자분들 진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표준 치료에 다 실패하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해서 호스피스 의뢰되신 분들이 꽤 오세요. 자신들이 할 게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도 하고 또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쳐가는 모습 옆에서 지켜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망감과 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또 발생률 역시 증가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암 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가족 3명 중에 1명은 암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주변에 지인분들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암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한 10에서 15%, 2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환경적 요인이거든요. 그런 환경적으로 좀 암에 취약한 환경에 현대인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문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랑 암이랑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고 있고 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이 좀 통계적으로 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율신경 기능을 테스트해보면 대부분이 열의 10명은 다 저하가 돼 있으세요. 자율신경 기능이 무너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스트레스랑 잠을 못 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자율신경 기능이 무너지거든요. 푹 자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시고 이러한 활동들이 자율신경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암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 본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 기능을 테스트해서 이게 무너진 경우를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고 일반 외래로 오시는 분들도 검사해보면 이제 자율신경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예를 들면 각종 감염성 질환에 취약할 수가 있죠. 겨울철에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자율신경 기능이 무너지면 각종 장기들이 기능을 잘 못하니까 소화불량도 생길 수 있고 또 가슴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증 다양한 장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항암이라 하면 이제 암을 억제한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표준 치료가 가장 항암에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당연히 표준 치료 외에도 저희 본원 같은 경우는 고주파 온요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표준 치료와 병행해서도 효과가 좋고 단독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본원만의 노하우는 이제 항암에 대한 노하우는 고주파 온요람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제 암세포에 42도 가까운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42도에서도 세포들이 살아남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42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사멸을 합니다. 암세포 같은 경우는 급격히 성장하기 때문에 혈관들이 빨리 형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형성이 되는데 혈관들이 이제 그 작동을 잘 못해요.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작용은 잘하는데 확장을 해서 열을 발산하는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열을 발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이제 열에 취약해서 암세포가 사멸하고 암세포 같은 경우 세포벽이 정상세포보다는 잘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42도 가까운 열이 가해지면 암세포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암세포가 사멸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본원에 7월 달에 오신 분인데 이제 아산병원에서 호스피스로 의뢰되신 분이세요. 가정간호 쪽에서 의뢰가 되셨어요. 저희 쪽 본원. 외래로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는데 식도암인데 지스트라고 이제 보통 위나 이런 쪽에 생기는 암인데 특이하게 이분이 식도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식도에 생긴 지스트암 환자셨어요. 2년 전부터 글리백이라는 항암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초반에 좀 정량 크기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이제 부역구토를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세포가 암이 커져 있던 거죠. 그래서 식도를 막아버려서 항암제 내성 판단을 받고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자 그랬는데 이분은 죽어도 난 수술은 하기 싫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는 해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보는 쪽에 오시게 됐었어요. 뭐 상담을 해서 이제 보니까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이 부위가 또 열이 잘 닿는 부위이기도 해가지고 7월 초부터 고주파 온열 치료를 했는데 이제 8월에 대학병원에 가서 CT로 팔로우업을 해봤는데 암세포 길이가 좀 줄어든 거를 확인을 했죠. 이게 고주파 치료가 효과가 있구나 해서 이제 8월부터 더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60% 가까이 줄어드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셔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매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 자가 식사도 가능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시고 있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또 이제 췌장암 환자신데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폴피리녹스를 많이 씁니다. 이 폴피리녹스가 내성이 생겼을 때 제마라에서 젬시타빈 아브락산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치료 반응률이 논문상에서는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바꾸고 나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거의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내성 생겨서 제마로 바꾸면서 본원에 오셔가지고 고주파 치료를 병행하셨는데 2달 만에 이제 종양 표지자가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4cm셨던 췌장암 크기가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다 줄어드셨어요. 고주파 치료랑 병행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준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이거나 표준 치료에 실패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제 고주파 치료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치료도 고려해 보시고 같이 병행해 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 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브로콜리를 들 수 있겠는데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고 이제 이는 체내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변환되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한 이제 브로콜리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등 다양한 암 종류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속에 있는 이제 설포라파는 항암 작용이 뛰어난 물질로 암세포의 자살을 촉진하고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살짝 찌거나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항암 성분이 없어져서 오래 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리류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 비타민K,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연적인 항산화 방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선류인 연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고 염증은 암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데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서 신체가 암과 싸우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자연산 연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게 가공된 연어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강황 성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천연 자연 항암 물질인데요.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제 및 항암제로 이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멸을 촉진합니다. 커큐민은 또한 항산화제로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대장암, 유방암, 피부암, 폐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을 하거나 이제 차나 커큐민 보충제를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커큐민 같은 경우는 흡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후추랑 같이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로 마늘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알리신은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특히 위암, 대장암, 식도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늘에 포함된 화합물은 발암물질이 몸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막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생마늘 같은 경우는 알리신이 더 활발하게 작용을 하므로 다져서 10분 정도 둔 후에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음식은 각각 고유한 성분을 통해서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섞어서 같이 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들 수 있겠는데요. 가공육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화합물질로 처리가 되고 이러한 물질들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특히 발암물질을 많이 생산하는데 DNA의 손상을 일으켜 암 발생 위험을 극도로 높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관된 암으로는 대장암, 위암, 직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공육 섭취가 늘어날수록 대장암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가공육 대신에 신선한 육류나 대체식품을 선택하고 가공육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단당류 같은 경우는 섭취하게 되면은 암세포가 또 이러한 단당류를 좋아하기도 하고 체내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늘리기 때문이고, 이러한 인슐린 분비 같은 경우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단당류, 매우 달달한 음식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특히 비만과 관련된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면서 비만 같은 경우는 13종 이상의 암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당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단당류 말고 천연 식품을 이용해서 단맛을 내는 게 좋고, 백반보다는 현미밥 같은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튀긴 음식, 트랜스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감자, 튀김, 도넛, 치킨 같은 고온에서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화합물질을 생성할 수가 있고, 이는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튀김에 사용되는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손상을 일으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세포 내에 축적되면 염증과 산화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연관된 암으로는 폐암, 유방암, 대장암이 이러한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과 관련이 매우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튀김보다는 굽거나 쪄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암종에 따라서 전조 증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공통적인 전조 증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유가 없는 체중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삼자면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특별히 이유도 없이 체중이 10% 가까이 줄어든다면 이게 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암 관련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신체 에너지를 소비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증가해서 쉽게 얘기해서 먹는 게 정상세포로 안 가고 암세포로 가니까 정상세포로 가는 영향도가 떨어지면서 체중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췌장암이나 위암, 대장암, 폐암, 식도암 등에서 흔하게 이제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더불어서 또 이유 없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만성피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암 때문인지 헷갈리죠. 내가 느끼기에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고 앞에 설명드린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 그러면 한 번쯤 암을 의심해보고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워낙에 암세포에서 먹는 거를 쏙쏙들이 걔네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정상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좀 피로감 호소한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보길 권장드리고, 대표적으로 혈액암,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 등에서 흔하게 이런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정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커지면서 주변 신경 조직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뇌에 생긴 암 같은 경우는 뇌 속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뇌압을 올리기 때문에 두통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어떤 통증이 생긴다 하면은 특정 부위에 한번 암을 의심해 보고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피부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피부가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노란색으로 변하는 항달, 그리고 붉은 반점, 비정상적인 색소 침착 또는 멍이 자주 생기면은 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인은 이제 암세포는 멜라닌 생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혈액 응고에 문제를 일으켜서 피부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암이 간을 침범하게 되면은 황달이 생겨서 피부가 노랗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암으로는 피부암, 간암, 백혈병, 림프종 등에서 피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출혈 및 분비물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소변이나 대변에서 출혈이 있고 기침할 때 피가 섞이는 증상, 또 불규칙한 자궁 출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잇몸 출혈이 빈번해지는 것도 암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암세포가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혈관을 손상하면서 침범할 때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암이 특정 장기나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혈 및 분비물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암을 의심해보고 검진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표적으로 대장암, 폐암, 자궁암, 방광암, 신장암 등에서 이러한 출혈 또는 분비물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체 특정 부위에서 멍울이 만져지면 한 번쯤 암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유방, 목, 겨드랑이, 서해부 등에서 비정상적인 멍울이 만져진다면 암을 의심해보고 꼭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멍울과 관련된 암으로는 유방암, 림프종, 갑상선암, 고환암, 연저질, 육정 등 표피에서 쉽게 만져질 수 있는 이런 암종들이 멍울이 만져지기 때문에 이러한 암종들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6가지 이러한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거나 나타난다면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빨리 치료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